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강력한 해상 전력, 바로 강습 상륙함의 압도적인 위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약 4만 톤급에 달하는 거대한 함선들이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왜 이렇게 거대한 전함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현재 몇 척이 운용되고 있으며 최초 건조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등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강습 상륙함의 든든한 동반자인 호위함들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습 상륙함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강습 상륙함은 LHA 또는 LHD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이는 헬리콥터, 수직 이착륙기 VTOL, 그리고 상륙정 등을 활용하여 해병대 병력과 장비를 적의 해안에 효과적으로 상륙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군함을 의미합니다. 얼핏 보면 항공모함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이 함선들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이었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과 크기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단순히 병력을 수송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으로 강력한 항공 전력과 지휘, 통제 능력을 보유하여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 현대적인 강습 상륙함의 기본 개념과 외형은 항공모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넓고 평평한 비행갑판과 함교 등 외형적으로 항공모함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습 상륙함은 항공모함과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함재기 발진을 위한 캐터펄트나 착함을 위한 어레스팅 와이어가 탑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강습 상륙함이 고정익 함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항공모함과 달리 주로 헬리콥터나 수직 항공기를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갑판은 주로 헬리콥터, MV-22 오스프리와 같은 틸트로터 항공기, 그리고 F-35B 라이트닝 2와 같은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의 이착륙 및 정비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함선들은 단순한 병력 및 장비 수송선이 아니라 사실상 경항공모함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다목적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F-35B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강습 상륙함의 제공권 장악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작전, 반경과 투사 가능한 전력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처럼 막강하고 거대한 강습 상륙함을 건조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미 해병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륙 작전 수행 능력 확보에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이든 가장 먼저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해병대 병력과 그들의 모든 장비를 광대한 해상에서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적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성공적으로 상륙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 세력과 이동식 작전 기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강습 상륙함은 바로 이러한 전략적,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강습 상륙함은 해병대 병력과 그들의 중장비를 대량으로 수송하는 것은 물론 함선 후미에 위치한 웰도크를 통해 상륙정을 발진시켜 해상에서 해안으로 직접 병력과 장비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선 내부에 탑재된 헬리콥터와 공격기를 통해 상륙 작전을 공중에서 지원하고 상륙 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처럼 강습 상륙함은 해병대의 해상 이동 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해병대의 주먹과 발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핵심적인 전력으로 기능합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기동하는 해병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있어 강습 상륙함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이는 미 해군의 원정 작전 능력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제 미국의 주요 강습 상륙함 종류와 그 역사를 시대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강습 상륙함 함대는 시대의 변화와 작전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설계와 기능이 진화하였으며
이는 미 해병대의 작전 교리 발전과 궤를 같이 합니다. 미국의 강습 상륙함 역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함급은 바로 2호 지마급입니다. 1961년에 최초로 취역한 이 함급은 만재 배수량 약 18,000톤으로 당시로서는 헬리콥터 운영에 특화된 최초의 현대적인 강습 상륙함이었습니다. 2호 지마급이 건조될 당시에는 아직 수직 이착륙기라는 개념이 시용화되기 전이었으므로 주로 대형 수송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해병대 병력과 경량 장비를 목표 해안으로 공중 기동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2호 지마급은 헬리콥터 중심의 수직 상륙, 작전 교리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 해병대가 공중 기동력을 활용한 상륙 작전의 효용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함급은 총 7척이 건조되어 1990년대까지 미 해군에서 활약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1976년의 타라와급입니다. 타라와급은 2호 지마급에 비해 훨씬 커진 만재 배수량 약 39,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함선으로 기존의 헬리콥터 운영 능력은 물론 함선 후미에 웰도크라는 혁신적인 시설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웰도크는 함선 내부에 바닷물을 채워 상륙정을 띄운 후 함선 내부에서 상륙정이나 공기부양정을 직접 발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이로 인해 타라와급은 헬리콥터를 통한 공중 상륙뿐만 아니라 상륙정을 이용한 해상 돌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어 상륙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입체화했습니다. 1970년대의 해군 작전 개념과 미 해병대의 요구사항에 맞춰 건조되었으며 현대 강습 상륙함의 기본적인 설계 철학과 운영 교리의 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5척이 건조되어 미 해군의 주요 강습 상륙함 전력으로 오랫동안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전력의 주축을 이루는 함급은 바로 와스프급입니다. 1989년에 최초로 취역했으며 만재 배수량은 약 41,000톤에 달하는 대형 함선입니다. 와스프급은 LHD 랜딩 플랫폼 헬리콥터, 2호 지마급과 LHD 랜딩 헬리콥터, 도크인 타라와급의 장점을 계승하여 건조되었으며 2024년 현재 무려 7척이 현역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함급은 타라와급의 성공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항공기 운영 능력과 지휘 통제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와스프급의 8번함인 USS LHD-8을 기존의 증기 터빈 추진 방식 대신 디젤가스 터빈 복합 추진 방식을 채택하여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와스프급은 설계 단계부터 F-35B 전투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건조되었으며 실제 F-35B를 탑재하여 경항공모함에 준하는 강력한 항공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한 척만으로도 수천 명의 해병대 병력과 그들의 모든 장비 그리고 헬기와 전투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웬만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거대한 함선은 그야말로 떠다니는 요새이자 이동식 해병대 원정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 해군이 야심차게 건조하고 있는 차세대 강습 상륙함은 아메리카급입니다. 2012년부터 건조가 시작되었으며 만재 배수량은 약 45,000톤에 육박하는 미 해군의 최신의 강습 상륙함입니다. 아메리카급은 와스프급의 후계함으로 특히 항공기 운용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 설계 철학입니다. 한 번함인 USS 아메리카 LHA-6는 2014년에 취역했으며 이 함선과 두 번함인 USS LHA-7는 폴리 LHA-도크를 과감히 제거하고 그 공간을 항공기 운용시설, 연료 및 탄약 저장 공간, 그리고 정비 공간으로 활용하여 F-35B와 같은 항공 전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에서 항공 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미 해군의 전략적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메리카급은 F-35B 전투기를 최대 20대 가까이
탑재할 수 있어 사실상 경량 항공모함 역할을 수행하며 전방 배치된 해병대의 강력한 공중 지원 플랫폼이 됩니다. MV-22 오스프리 틸트 로터기, 킹 스텔리온 수송 헬기, AH-1G, 바이퍼 공격 헬기, MH-60 시호크, 다목적 헬기 등 미 해병대가 운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항공기를 탑재하여 입체적인 상륙, 작전과 해상 통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 USS 트래폴리함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도만 보더라도 이러한 함선들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약 4만 톤급에 달하는 강습 상륙함의 위력은 단순히 거대한 크기나 배수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함선들은 수천 명의 해병대원과 그들의 모든 중장비, 즉 M1 에이브럼스 전차 LAV, 장갑차, 보병 시스템, 그리고 수십 일간의 작전을 위한 보급품 등을 실을 수 있는 엄청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와 상륙정을 동시에 운용하여 해상에서 공중, 그리고 지상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공격을 지휘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통합지휘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습 상륙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작전 본부이자 전투 플랫폼이며 항공 관제, 통신, 정보, 지휘 통제 등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 한 척만으로도 작은 섬, 국가 하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전력을 투사할 수 있으며 재난 구호 작전 시에는 거대한 병원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다목적 함선입니다. 그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력이나 군사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위협을, 동맹국에는 든든한 신뢰와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적 자산이자 외교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습 상륙함이 특정 지역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강한 강습 상륙함들은 현재 미 해군에서 총 몇 척이 운용되고 있을까요? 앞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현재 미 해군에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7척과 최신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2척 LHA-6 아메리카함, LHA-7 트리폴리함이 트리폴리함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메리카급의 후속 함정들이 추가적으로 건조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미래에는 그 수가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과거에 운용되었던 이오지마급과 타라와급은 모두 퇴역했지만 그들이 남긴 작전 경험과 기술적 유산은 현재 운용 중인 강습 상륙함들의 설계와 운용 교리에 고스란히 계승되어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총 9척에 달하는 강습 상륙함 전력은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이 해병대의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미국의 해상 전력 투사 능력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전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함정은 언제든 전 세계의 주요 해역으로 전개되어 미군의 작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습 상륙함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함선들을 적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호위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호위 전력이 바로 구축함과 호위함들로 구성된 함대입니다. 강습 상륙함이 해병대의 이동 기지이자 공격 플랫폼이라면 호위함들은 그 기지와 플랫폼을 지키는 방패이자 눈과 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호위함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강습 상륙함 전단의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대잠수함전 ASW입니다. 적의 잠수함으로부터 강습 상륙함을 보호하고 상륙 작전이 개시될 해역의 해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호위함들은 첨단 소나 시스템과 대잠 헬리콥터 그리고 RAAW 능력을 통해 적의 항공기, 대함, 미사일 그리고 순항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함대를 방어합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대공 미사일 발사대와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상 표적에 대한 공격 임무도 수행하여 적의 수상함을 견제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전자전 EW 능력으로 적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하여 아군 함대의 생존성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나아가 정보 수집 및 정찰 임무에도 참여하여 전반적인 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강습 상륙함의 지휘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거 미 해군에서 운용했던 호위함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했던 루더로우급과 존씨, 버틀러그, 호위 구축함들이 있으며 냉전 시대에는 강력한 대잠수함전 능력으로 이름을 날렸던 녹스급 호위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잠수함전과 함대 호위 임무에 특화된 함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에 접어들면서 호위함의 역할은 더욱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으로 변모했습니다. 현대의 호위함은 단순히 특정 임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공, 대잠, 대함 능력을 고루 갖춘 다목적 함선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FFG, 즉 차세대 호위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호위함들은 첨단 센서와 무기 체계를 통합하여 더욱 강력한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갖춘 다목적 전투함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 해군 구축함 전력의 주력인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은 강습 상륙함 전단에 필수적으로 편제되어 광역 방공망을 구축하고 강력한 잠수함 탐지 및 공격 능력을 제공하며 함대 전체의 지휘 통제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척의 강습 상륙함이 이동할 때 최소한 서너 척 이상의 구축함이나 호위함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전의 성격과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공격형 잠수함 SSN 등 더욱 다양한 종류의 함선들이 강습 상륙함 전단에 추가되어 복합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원정 타격단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 원정 타격단은 자체적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해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완전한 자족형 전투함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습 상륙함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함선 한 척의 능력이 아니라 그 함선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되고 운용되는 거대한 해상 전단에 통합된 전력에서 나옵니다. 이 전단은 공중, 해상, 수중의 모든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 세계 어디든 해병대 병력을 투사하여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습 상륙함 전단이야말로 미국의 해상 패권과 글로벌 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축이며 전 세계의 안정과 미국의 국익 수호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력 시위의 도구를 넘어 재난 구호, 인도주의적 지원 등 다양한 비군사적 임무에도 투입되어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약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은 단순한 수송선이나 단일 전투함이 아닙니다. 이 함선들은 미 해병대의 신속한 해외 투사와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고 발전되어 온 다목적 해상 요새이자 이동식 작전 기지입니다. 항공모함에 준하는 항공기 운용 능력, 대규모 병력 및 중장비 수송 능력, 그리고 상륙정 발진 능력까지 겸비한 이들은 공중, 해상,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전력 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최초 이오지마급에서 시작하여 타라와급, 와스프급을 거쳐 최신의 아메리카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화해왔으며 현재 9척에 달하는 막강한 전력이 전 세계 해역을 누비며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들은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첨단 호위함들로 이루어진 든든한 방패의 보호를 받으며 미 해병대에 어디든 언제든 갈 수 있는 힘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습 상륙함들이 가진 압도적인 위력과 전략적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안보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현대 해상 전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